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만큼 우리가 평생 품고 살아온 소원도 드물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고, 분위기 깨고 싶지 않고, 가능하면 서로 웃고 지내고 싶고, 내가 건넨 친절이 상대의 하루의 작은 위로라도 되면 좋겠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참 다르게 흘러갑니다. 분명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실망일 때가 많았고, 정성껏 대했는데, 상대는 너무나 가볍게 행동할 때가 있었고, 내가 마음을 내어 주었는데, 그 마음이 돌아오는 길은 늘 허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지치는 걸까요? 왜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그 노력만큼 평온함이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단하고 차가운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가 본래 지니고 있는 한계, 그리고 우리가 반복해서 겪는 상처의 이유를 아주 깊은 곳에서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세 가지 경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조용하게, 천천히, 마음에 스며들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주변 어른들에게도 늘 착해야 한다, 예의 있어야 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요. 그 교육은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 말이 너무 단순했다는 데 있습니다. 착해야 한다는 말 뒤에는 어디까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는 조건이 따라붙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건 없이 그저 모두에게 잘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지금의 지침과 피로로 찾아온 것이지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길이다. 친절이라는 마음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정신력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결코 무한하지 않은 자원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꼭 지켜야 할 사람에게 제대로 마음을 썼을까요? 아니면 굳이 마음 쓸 필요 없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줘버린 건 아닐까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 우리는 후자에 가까운 선택을 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가 예민하게 흘러가기도 하고 별 의미 없는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밀려나기도 합니다. 친절은 좋은 성품이 아니라 분배해야 할 자원입니다. 쓸 곳에 써야 하고 뽑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 속에는 모두에게 잘해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삶은 결코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희생시키는 방식이니까요. 이제 쇼펜하우어의 두 번째 경고로 넘어가 볼까요? 그는 인간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이 문장은 너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현실을 이해하는데 단단한 기준점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너무 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절이 기본값으로 자리 잡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고 더 나아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크게 요구하고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내가 지쳐도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내가 조금 도와줬습니다. 상대는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도와줍니다. 이쯤 되면 상대는 고마워하기보다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느 날 내가 바빠서 못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제야 상대가 살짝 불편한 표정을 지어요. 왜 이번엔 안 되지? 그동안 해줬잖아. 착한 사람이 가장 크게 상처받는 순간은 이때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도왔는데 왜 이 사람은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공짜로 얻는 것에 빠르게 익숙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이 구조를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너무 순해서 이걸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더 잘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착한 건 좋은 성격이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이용당합니다. 거절은 무례가 아닙니다. 거절은 당신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릴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 이 비유는 인간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몸을 기대어 따뜻함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지고 추워지면 또 가까워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고슴도치들은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거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지키며 겨울을 견딥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는 상대가 모르는 순간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너무 멀면 서로의 온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외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묘한 거리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니까 모든 걸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서로 몰라도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공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때로는 그저 잠시 거리를 두고 말없이 쉬어가는 것이 오히려 관계에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거리는 무심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오늘의 세 가지 경고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짚어 봅니다. 첫째, 친절은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은 값진 자원이다. 둘째, 무조건 착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생긴다. 경계 없는 착함은 약점이 된다. 셋째,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지킬 때 오래간다. 너무 가까울 필요도 너무 멀 필요도 없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마음의 방패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내 감정을 희생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너무 소모시키지 않는 선택을 하면 삶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집니다. 이제 나 자신을 조금 더 귀하게 대하는 삶으로 조용히 걸어가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너무 믿지 말고 나 자신을 더 귀하게 대하라.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당신 마음의 중심에서 조용히 빛나길 바랍니다.